자, 오늘 1월 26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활기찬 부자님, 골든바님, 인내와 꿈님, 염좌님, 봄이오네님, 기다려봐님, 울트라 청개구리님, 도도왕비님, 신사품경님, 희망으로님, 산소탱크님, 바나바님, 발광조아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자, 유튜브 볼게요. 해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주가가 올라도 계좌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 주식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이은노님, 자형님, 송혜님, 상위 10%님, 윤영숙님, 한호아님, 건강한 미래님, 차리, 최차리님, 차리, 네, 차리. 자, 화수부님, 마이드림님 어서 오시고요. 문영민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형주님, 강병철님, 그리고 빨강루시님, 유연한 리치님, 염소양님, 건강천사님 어서오세요. 그리고요 진아송님, 사랑해님, 원태원님, 유영일님, 김베드로님, 염소양님, 네, 그리고요 이미소님, 백억부자님, 해피정님, 긍정의 힘님, 이걸로님, 시골집 아빠님도 어서오시고요. 유중현님 반갑습니다. 우W님, 드리면 해피님, 자 그리고요 행복한 통장님, 도채호님, 별빛님, 박순희님 어서오세요. 백호님도 어서오시고요. 밤토리님, 곰툼님, 초록별님, 박정옥님, 찬찬찬이님, JBS9895님,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래요. 실시간은 오랜만에 오셔도 항상 녹방이랑 다 들으셔야 돼요. 김엠비님 어서오세요. 선한 부자님, 가치나님, 바다님, 시베리안 허세님, 이미소님 10%면 적은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요 송현님 어서오세요. 네, 태어머니님, 한사발님, 여의도 가자님, 네, 빨강망토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레이스님, 이영란님, HWI님, 여수 토박이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네일트리님, 양영숙님, 핸드폰님, 이게 추석 부른다면 오랜만이. 네, 코스모스님, 장선희님, 노스트라다무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현우의 꿈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은숙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박실비님, 황우재님 반갑습니다. 인보님, 레드골드님, 네, 프로테님, 발통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출석 부르다가 다 가겠어. 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오늘? 네, 이러지 말라고 했죠 내가. 장 좋을 때만 오고 장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와. 네, 장 안 좋으면 더 많이 오고 말이에요. 자, 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기분이 좀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좌도 잘 올라갔죠? 네, 오늘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불기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야, 주식 파는 사람도 어떡한데? 더 떨어지길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떡한데? 이런 생각 자꾸 들죠. 이때쯤 되면 꼭 생각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 무슨 부자란 애들, 네, 그런 애들 꼭 생각나죠. 주가 더 빠지면 살게요. 네, 주가는 뭐 2000포인트 깨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매수가 안 되잖아, 그죠? 네, 최후의 그날도 어서 오세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져서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쯤 사볼까 라는 부분과 어디만큼 올라갈까, 또 언제쯤 나에게 유리한 조정이 나올까 라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현아님 어서오세요.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종목이 안 오르면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월달 보세요. 1월달에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지수만 지금 거의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가 아무리 못 올라도 지수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되죠. 네, 지수가 10% 정도 올랐다 봐야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250에서부터 마이너스 7%, 1.6% 합치면은 10% 안 되네. 한 9% 정도 올랐네요. 지수 9% 정도. 네, 9% 정도 올랐으니까 여러분 계좌가 적어도 7에서 8% 정도는 1월달에 올라갔으면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 오늘 주가를 올린 종목들은 자동차하고 배터리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시장만큼은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약간 오버한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만큼 안 올랐다 하더라도 7, 8% 정도는 여러분은 계좌 좋아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22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게 맞아요. 네. 오늘 계좌가 빠지면 문제가 엄청난 거죠. 산소탱크님. 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나? 전생에 죄를 졌을지도 몰라. 오늘 같은 날 안 올라갔으면. 네. 맞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이너스 한 25%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이너스 19든 18이든 뭐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1월 한 달 동안 계좌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밑으로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오늘은 계좌가 지수보다 좀 안 올랐을 수도 있어. 왜냐면 리오프닝을 많이 사셨으면 모두투어가 조금 내려갔죠. 네, 오늘 안 올랐어. 오늘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시장 대비 조금 지수가 뭐 계좌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 이거는 밑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지금 한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친다라면은 시장보다 많이 올라서 조정을 조금 받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늘 계좌 좀 안 올라도 괜찮아. 대신에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월달에 올라간 부분들 요거예요. 요거 34, 24, 19요. 그 사이즈라고 생각했다고? 네. 리오프닝주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 올라가면서 따라가면서 매수했으면 이거 수익이 안 나지. 그러니까 나의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 이 부분을 꼭 보셔야지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질 때 포지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34%에서 19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아진 건데 역시 3전 효과인가요? 네. 대형주가 시장 올라갈 때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는요 대형주가 일단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죠? 하이닉스 이런 거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이닉스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몇 프로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얘 근데? 네. 지금 마이너스 17이니까요. 올라가는 정도면은 뭐 한 10, 그러면 18%? 네, 정도 18%좀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는 몇 프로 올랐어요? 1월달에? 여기서부터 치면은요. 이것도 10% 넘게 올랐네요. 13% 올랐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들고만 있었다 치더라도 계좌가 확 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오늘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런 거. 현대차도 지금 보시면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도 1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대비 1%면 정상이죠. 잘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 따라가면 안 돼. 왠지 줄 아세요? 이거를 우리가 그 연애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막 올라가는 주식은 되게 섹시하고 야해 보이죠. 뭔가 좋아 보여. 그래서 뭔가 이제 얘랑 같이 만나고 싶고 막 그냥 매수하면 설레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연애는 오래 하는데 결혼 안 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봤어. 아니 너는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이제 결혼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안 돼. 결혼하면 애인이었던 게 와이프로 변하잖아. 애인이었던 게 와이프로 변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자, 막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있으면 저거 진짜 죽이는데? 뭐 그러다가 위에서 딱 사는 순간 뭐가 돼요? 딱 사는 순간 얘는 그냥 눌러 앉는 거야. 네?
눌러앉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쪽에서 사게 되면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 이게 현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현실로 딱 다가오는 그 순간 뭐가 돼요? 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매수를 못했는데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겠어요? 주가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갈 때마다 뭐예요? 본전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식 매도만 하고 있죠. 매도는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더 떨어지면 밑에서 살 거예요. 팔고, 내가 팔고 더 싸지면 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러면은 매수를 못하고 있다고. 아우씨 뭐야, 열받네? 그럼 쳐다봐요. 에이, 내려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참는 순간이 왔을 때 딱 매서면 기가 막히게 뭔가 소리가 들리죠.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주가가 훅 빠져버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내가 산 걸 어떻게 알고서 주식을 거기서 빼냐고. 어? 그러면서 어떻게, 얘 나 아는 거야? 나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호구인 걸 알아보지? 네. 오늘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나를 정답게 불러주면서 주식을 빼냔 말이지. 신기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알기 때문에, 또 나의 어떤 계좌를 추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FBI 추적받고 있습니까? 인터폴에서 뭐 수배되어 있어요?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왜 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개인 사찰도 없고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는 걸까?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시장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다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집단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개인들이 매번 주식 팔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그 물량들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매집에 대한 단계를 제가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뭐 믿지도 않으셨겠지만, 자, 시장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자, 지금 2022년도에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매도가 뭐 2021년도에도 나왔지만 2022년도에 나오기 시작한 물량, 가장 매수가 많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1월달에. 그 자리하고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네. 1월달이면은 주가가 이 자리에 주가가 몇 포인트예요? 여기가 3000포인트. 지금 여러분들 수급은요 3000포인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수는 어디에요? 바닥.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식을 싹 팔아가지고요 밑바닥에서 다 사는 거지. 여기서 팔았던 걸 그대로 다 샀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팔았어. 그럼 여기서 몇 개 살 수 있어요? 지수가 3000에서 2200까지 떨어졌으니까 적어도 150개는 살 수 있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구 좋은 일이죠? 밑에서 산 사람들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뭘 분석해야 되냐면 저렇게 수급이 바뀌는 거,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장이 옆으로 누워준다. 가격이 싼 데서 더 빠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때려준다. 매집이잖아요. 매집을 나올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뭐 종목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시장이 바닥이야. 많이 내렸어. 근데 시장이 올라가야 돼. 그럼 뭘 사면 돼요? 대형주.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묻질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형주를 사니까. 네. 이런 못난 놈. 그 대형주를 사면 되는 거야, 대형주. 왜? 시장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대형주가 필요해요. 근데 대형주가 너무나 좋은 게 뭐예요? 주가가 싸졌잖아. 여기서 10개를 팔았지만 지금은 15개, 18개를 더 살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기분 좋겠지. 높은 데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왜요?
왜라뇨? 시장이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시총이 큰 놈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지수를 붙잡을 때 뭘 붙잡아요? 삼성전자를 붙잡죠. 다른 애들 열심히 올라가봤자 삼성전자 하나 붙잡고 늘어지면은 지수 못 올라가요. 하지만 다른 놈들 다 못 올라가도 삼성전자 끌어올리면 지수는 크게 뜹니다.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총 상위 종목들 잘 살펴보세요. 1등부터 10등까지 쫘라락 다 올라가잖아. 코스닥도요. 지금 잘 못 가고 잘 가고 하는 게 뭐에 달려있어요? 2차전지에 배터리에 달려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천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게임주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늘 커뮤니티 보셨죠? 애기가 막 울어요. 근데 초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우리 애기 처음 나왔을 때 목욕시키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큰 다라이에다가 물 온도 맞춰가지고 애기 이렇게 담궈가지고 살살 닦아주잖아. 와, 난 그거 진짜 막 어떻게 될까봐. 애가 진짜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딱 안으면은 머리 손 안에 딱 들어가지. 머리가 손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안기잖아요. 근데 팔뚝만 하던 애가 처음에 나오면 그걸 어떻게, 나는 진짜 무슨 부서질까봐. 전 옛날에 우리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거리면은 앞뒤에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넘어질까봐.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나도 몰랐죠. 처음이잖아. 그 다음에 애기 뭐 분였다고 뭐 애기가 조금만 뭐 기침해도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뭐 기저귀 안 갈아주면 큰일 날 것 같고, 발진 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않아. 지나고 나면 이거는 그렇게 이 정도, 이거는 좀 문제야, 이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다 몰라요. 그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항상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왜? 애기를 먼저 키워봤던, 나를 키워봤었던, 그런 육아를 했었던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도 어느새 엄마가 되죠. 또는 아빠가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가 커서 아이를 또 낳게 돼서 키우게 되면, 야, 이건 이렇게 되니까 괜찮은 거야, 뭐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처음 할 때는요, 또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주식이 떨어져 있지? 왜 이러는 거지? 이거 막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사자마자 떨어졌는데, 우리 유중현님처럼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왕빵 들어가가지고 추가 매수도 못해. 그냥 주식은 사면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된 거야. 실수라는 것은 처음에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돈 버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중독에 빠지죠. 중독. 우리가 카지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땡기는 슬롯머신을 하든 바카라를 하든 아니면 뭐 블랙잭을 하든 뭐 등등등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처음부터 돈을 땄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도 또 돈을 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결국에는 전전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뭐 가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희망을 주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조정을 만나게 된 거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것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승장 이후에 상황이 바뀔 때 또 어떻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근데 상승장만 경험하신 분들은 하락장에 나올 때 경험을 안 해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뭐 손실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다 팔고 떠난다거나 주식시장을 떠난다거나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락장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여러분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배워갖고 나가시면 됩니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계좌를 접근해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분할 매수는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월급 종목처럼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는 왜 하는 것인지, 나는 장기 투자로 해야 되는지 단기 투자로 해야 되는지,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같은 때는 어떤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뭔가 조금 물타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이럴 때는 주가가 조금 올라갔을 때 그 물량을 빼내면서 평단가만 조정하는 방법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는 종목을 보세요. 하락장에서도 안 팔았는데 상승장에서는 내가 팔 쏘냐? 그죠? 그렇잖아. 하락장에서도 안 팔았는데 상승장에서 내가 주식을 팔 거예요? 안 팔겠죠? 그러면 수익이 빠방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점대가 딱 됐을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그때 감정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슬슬 미쳐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자연스럽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바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사면 돼요.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지 같은 거, 그거 주세요. 그런 것들을 지금 누가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아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올라가도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주식을 팔고 빨리 올라가는 거, 급등한 거 자꾸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됩니다. 형배 몰라요? 최형배, 경주 최씨 충렬공파 36대 손인가? 걔가 7대 손인가? 형배를 모르시네? 큰일이네. 형배를 모르시다니.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악훈련사님 고마워요. 또 개사하셨구나. 네. 팔다가 그거예요? 네. 잘라먹고 뭐 많이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실 거고, 또 신규 종목을 막 매수하시면서 계좌가 막 늘어났을 때 내가 현금이 딱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장은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세상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때 포지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호가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10원, 100원으로 바뀌었죠. 대신에 올라갈 때도 미치지만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호가 단위가 얇게 그렇게 썰어지게 되면은요, 내려갈 때도 방어가 빠바박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주의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특별한 어떤 이슈가 갑자기 나왔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투자주의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주의 빨간 딱지가 한번 붙어주고, 이 종목은 지금 뭔가 이슈가 있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또는 뭔가 이상한 재료가 터졌어요. 또는 소수거래가 들어왔어요. 또는 뭐 스팸 문자가 많이 나간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주의가 붙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재료에 따라서 분석들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호가는 왜 그렇게 조정을 한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꼭 그렇진 않아요. 투자주의라고 해서 꼭, 안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건 있죠. 많이 올라버린 상태에서 주의나 위험, 경고 딱지가 붙어버리면은 안 사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단기 급등을 한 상태에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그 다음에 경고, 위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에서 위험으로 가는 거는 그다지, 주의에서 경고로 가는 것은 그다지 뭐 이렇게 딱 연결고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고 딱지가 붙은 애들은 대부분 위험까지 갑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많이 올라가서 경고 딱지를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매수하기가 껄끄럽다는 이야기 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서 위험 딱지까지 붙여보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매수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일가 거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물량이 많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손실 마이너스 5%, 그 정도면 뭐 금방 좋아지겠는데요. 그냥 금방 좋아지겠어요.
거래도 잘 안 된 종목은 거래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래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우선주 같은 거란 거 보시면 돼요. 우선주 같은 경우.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포지션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거래량이 뭐 100주, 200주 막 그래. 그럼 매수하기가 어렵죠. 일단 매수는 잘 돼. 근데 매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세가 잘 안 나요. 근데 거래가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빵 하고 터질 때는 그냥 촥 치고 올라가니까요.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 이런,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좀 짜증나긴 하지.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세 방이요? 상승 전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는요, 상승 전의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지 돼요. 네,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뭐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들, 이거하고 지금 저 다우 데이터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호가 단위 그걸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지지선과 저항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호가가 아무리 뭐 세분화되고 뭐 0점 단위로 맞춰 뭐 0.5원씩 거래가 돼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요. 지지선, 저항선, 목표 포지션, 상승 추세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국영수가 잘 되면 일단 정과목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가 단위가 변했든 어떤 외부 변수가 들어왔든 뭐가 어쨌든지 간에 갈 놈은 또 가는 거고 내려가려면 또 내려가는 거고 추세라는 것과 상승하는 놈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가지라고 했습니다. 싸가지.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해둔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주식에서는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 싸가지 없는 놈들은 하지 말라고 했어. 싸가지. 이 첫 번째가 뭐냐? 이 중에 싸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싸가지. 이런 강의가 예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말씀 안 들어봤나? 싸가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요. 이 중에 첫째가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요, 내가 매매를 했을 때 황금성이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팔고 사고. 아니 내가 100만원어치 매수했는데 주가가 상한가 가버렸어. 그게 정상적인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싸가지 중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뭐 신고가, 뭐 역사, 뭐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잘 돼야지 돼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고 팔고가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 뭐 삼천리 이런 것들도 네 뭐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지? 근데 난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상한가가 없잖아. 자꾸 루보 생각나. 루보, 대성에너지 이런 거. 대성에너지가 아니라 뭐지? 대성에너지 맞나요? 아니지. 이거 아니라 대성에너지 오늘 간 거고 미생물인가? 대성홀딩스였나? 그지? 이런 거가 네 자꾸 루보 생각이 나요. 얘네들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천천히 가잖아. 천천히 주목을 안 받아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 라는 생각.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온 거지만 그날 보면은요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1% 2% 뭐 옆으로 좀 쉬었다가 또 가고 막 그냥 그래요. 네 골 때리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뭐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박살나겠지만은 그 전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야. 네. 왜? 추세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7,000원짜리가 10만원 넘어가면 이게 몇 배입니까? 1400%? 150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은 또 이 종목을 여러 가지로 이 구성을 짜가지고 많이 갖고 있으면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네 쉽게 매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1조 8천억이지만 이게 14배로 줄이면은요 얼마 안 돼.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이건 뭐 기껏해 만주 뭐 어떨 때는 뭐 3천주 4천주 1500주 막 이런 거 거래량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식을 여기가 참 좋은 자리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별로 없어요. 이게 시총도 지금 보면은 뭐 1조 8천억을 14배로 나눠봐. 14로 나눠봐요. 얼마 나와요?
10로 나누면 1800억이고요. 14로 나누면 1조 8천억을 나누기 14로 나누면 14배니까 네. 그럼 12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시총이 1200억 밖에 안 되는 주식이 만약에 1500주다. 거래량이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매수하기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은 소량을 접근 나간다거나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매수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매수하기에는 네, 포지션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올라갔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겠지만 네, 자꾸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거래량도 잘 나오고 하니까 야씨 많이 올랐네, 저때 샀으면 대박이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수 포인트가 거의 일반인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 그래요. 주식은 하락할 때는 원래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 돈이 까여 나가거든요. 네. 내 돈이 까여 나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벌 때는 기분들이 지금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신나요, 뭐 즐거워요, 막 그러지만 또 조정 또 받으면 또 그냥 그새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냥 막 죽겠어요. 그 계좌가 또 내려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요. 그런 뭐라 그럴까? 일로일소 뭐 이런 거죠. 그냥 일희일비, 그지? 일희일비. 네. 그런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담을 싸셔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익률 있잖아요. 뭐 1000% 넘는 거. 이거 자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아씨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내 거가 30% 40%가 굉장히 작아 보인다고. 수익률이요.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요.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손실복구예요. 손실복구. 네. 손실복구입니다. 네, 손실복구요. 이거 아직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2700포인트도 안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계좌의 수준은 지금 2600에서 2700포인트 수준까지 가 있어. 재밌지 않아요? 잘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가가 더 잘 올라가 가지고 지수가 2700까지 이제 도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미 뭐가 될까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작년 3000포인트대 수준을 넘어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나와 있는 분들 2700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운 좋으면 한 자릿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자릿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응? 금방 가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2400에서 지금 2700까지 올라가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지수요? 10%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10% 올라가야 되네? 10%. 근데 10%를 바로 땡길 것 같아요? 아니겠지. 여기서 이만큼 올리는 것도 가다가 한번 쉬었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가다가 쉬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차곡차곡 끌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2700이 되면 여러분들은 10% 이상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9%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자릿수 들어가는 거지. 손실률이 한 자릿수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야? 여기서부터요. 근데 요즘 왔을 때 이미 한 자릿수야. 이쯤 왔을 때 뭐 2900, 3000포인트 갔을 때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야? 이거 다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받아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받아낼 수도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빵빵 터지는 그런 주도주 같은 종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좌에서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많이 내려가던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괜찮네요. 산학훈련소님. 작년 3월에 마이너스 8%였는데 1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최대 하락이 마이너스 25%면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상한가 나고 막 이런 거 안 보여요? 상한가 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또 급등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손실이 계속 줄어들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50%짜리가 더 많이 손실이 빨리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사서. 우리가 물타기 강의 제가 올려드렸죠. 유튜브에 그 강의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의를 보시면 이게 평단가가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할 때 수익권 넘어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좋은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고 가세요. 10%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20% 올라갔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상한가 두 방 갔는데도 마이너스예요. 괜찮아요. 복구가 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라고? 언제부터? 자, 작년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복구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000포인트 시작했다. 아니면 여기 뭐 재작년 뭐 6월 7월에서 시작했다. 아직 멀었잖아요. 응? 어어 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어어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주가가 올라가고요. 하는 순간에 계좌가 회복이 됐어.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복구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물타기한 수량만큼 빼내서 뭐라고? 물타기한 수량만큼 빼내서 비중 조절해 놓으시면 아주 멋지죠. 주식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주식의 숫자, 내가 보유한 숫자. 자, 내가 100개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150개를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이 뭐 종목 이만큼 올라왔어. 그럼 150개만 빼내요. 나는 100개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더 싼 가격에 종목 숫자는 그대로 되겠죠. 이게 뭐냐면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와장창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치고 올라갈 때 확 떨고 나가는 건데 지금처럼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계좌가 종합지수에 30-40% 밖에 안 올라요. 중소형주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좀 쉬어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변수가 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걔네가 아직 지금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면요, 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주식 투자하고 싶으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요. 오늘 같은 날 사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날 주식이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냥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 흐름을 바꾸려면 지수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수 산정 방식은 그밖에 없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와 시장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서 2,500원 찍었네, 3,000원 찍었네 얘기가 나와줘야지. 어우 시장 좋아졌어요. 뉴스에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대형주 위주로만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좋아하는 외국인들 매수나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분위기 개선되면 이제 슬슬 주식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대형주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가 먼저 가고 예, 우리 활기찬 부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대형 우량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답답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질 때는 뭐 먼저 떨어져요? 대형주 먼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면 대형주가 쾅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시장을 반등시키려고 대형주가 올라갈 때 사람들은 뭘 해요? 팔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대형주를.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나 기관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량주라고 믿고 샀는데 떨어졌어. 짜증나.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팔아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형주 싹 판 돈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중소형주로 넘어가겠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엇박자가 자꾸 나게 되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엇박자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매매를 조금 쉬는 것도 좋아요. 매매를 조금 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 쉬고 그래야 됩니다. 자, 물타기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네, 수익이 계속 날 것 같다. 그냥 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됐어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팔고 그냥 왕창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로 갖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똑같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뭐랑요? 해기스님, 뭐랑 똑같아져요? 그냥 몰빵한 거랑 똑같은 거야. 비중을 많이 갖고 가서 내가 힘들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좋지. 근데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 그냥 더 밀어넣어가지고 집문서 갖다 집어넣어야지.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 다행히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덜어낼 수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안 줄이고 있으면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비중은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탈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았다 한다면 그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들은 빼내셔야 되겠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땐 최소한으로 망해라. 망하려면 최소한으로 망해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 매수할 때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어라.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어라. 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뭐 살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은 한 3-4번에 걸쳐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비중이 그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요. 그래서 흐름이 막 나타나.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불타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처음에 매수한 것이 수량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큰 충격이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뭐 이거 뭐 조금 뭐 비중 어차피 많지도 않은데 뭐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지가 매수 타임을 줄 거 아니에요. 매수 타임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가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는 여기서 매수한 포인트로 접근했지만 평단가는 낮게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예요. 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물타기나 다른 전략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였을 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바닥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 변동폭을 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데서 또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올라갔다 또 떨어졌어. 또 기다려. 추가 매수 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거야.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갖고 있다 보면 돈을 다 써요.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기 접근이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상황으로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시는 거. 이거는 제가 방송할 때나 또는 유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싫게 되면 먹을 땐 좋아요. 근데 떨어지면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비중 관리를 꼭 하세요. 아, 이만큼밖에 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면 된다고 그랬죠. 난 돈이 많아. 이만큼 샀지만 앞으로 계속 돈을 더 많이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추가 매수 또 할 수 있어. 돈이 더 들어오니까 신규 매수 또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라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돈이 여러분들은 제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돈은 유한하지 않아요. 네, 돈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 빈살만, 네, 만수르 뭐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이런 급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 금융 풀에 맞춰 가지고
나의 그 자산 규모에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해 나가시는 거고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매도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도만 안 하시면 됩니다. 뭐 단계 많이 올라서 나는 수익이 뭐 100% 나왔어, 200% 나왔어, 20% 나왔어, 50% 나왔어, 난 수익 먹고 팔 거야 라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수익 내고 파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물려 있어. 이 중에서도 사실 종목은 잘 고르셔야 되죠. 종목은 잘 고르시긴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요, 시장하고 비슷하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라면, 즉 최근에 1월달 시장 속에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종목이 있다라면, 또는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더 밀리지 않고 유지가 잘 되는 종목들이라면 여러분들 매도하지 않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응? 계속 떨어지는 거는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종목들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점 지지를 좀 잡고 있거나 반등을 시작하고 있거나 이런 거요. 수익 난 것도요, 여러분들 수익 난 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난 쪽에 팔아 넘기겠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라고 하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계 떨어질 때가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 40%짜리예요. 마이너스 20%짜리가 있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20%짜리가 계속 떨어지는 주식이라면 안 되지. 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40%짜리가. 그 잘 가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떨어진 주식에 집어넣는 것도 아주 나쁜 전략이죠. 근데 만약에 이건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짜리 돌아서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5%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올라와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실어도 돼요. 이거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지, 뭐 수익이 난 걸 팔아서 손실 난 걸 메꿀까요? 이거는 그냥 이 전략만을 봐서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쓰레기인데, 네,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싹수가 좀 보여,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GV를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데 올라갈 것 같아, 나 지금 여기서 물려있는 상태인데 뭐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 5월달 6월달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아, 이제 팔아가지고 이런 걸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추가매수 들어가시는 건 괜찮아요. 뭐 금방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시젠을 사야 되겠다, 잘 가는 주식을 팔아가 시젠을 사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은 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뭐 이건 뭐 물타기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물타기고 나발이고 뭐 이건 뭐 하면 안 되지. 뭐 메디톡스 뭐 이런 거, 네, 이 메디톡스가 아니었나? 그 뭐 미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이건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도 팔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팔지 말라고. 일단은 싹수가 보이는 것들은 일단 팔지 마.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많이 안 올랐어.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일단 팔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메디콕스예요. 이런 거는 더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손실이 뭐 20% 40% 나왔으니까 여기다 물타기 해가지고 뭔가 빨리 뭐 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추세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그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그 꼭대기에서 막 올라간 종목들 막 계속 그냥 문자 나오고 막 이런 거 왜 안 사요?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위에서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익을 내려고 그 꼭대기에서 주식을 산단 말이야. 여러분한테는 절대로 그런 기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밑에서 사가지고 끈덕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종목 진단 안 돼요. 기다리세요. 시장이 그래서 3천이 안 갈 것 같아요. 4천이 안 갈 것 같아요. 간다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갑니다. 3천 넘어가죠. 5천 넘어가죠. 만도 가겠죠. 다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다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돌아보면 지금이 얼마나 아까운 기회일까요? 지금 잘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아주 멀리 볼 것도 없어요. 2020년도 요 코로나 시절에 그때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근데 이때 주식을 매수 안 한 걸 지금 후회해 안 해? 이때 방송 들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열심히 매수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방송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게 돌아보면 와 그때 주식을 왜 안 샀지? 자 더 가서 2008년도에 내가 왜 주식을 안 샀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거? 2009년도 3월에 제가 현대차를 샀어요. 근데 2020년도 여기 이때도 3월이네요. 이때 현대차를 또 샀어. 근데 지금도 현대차가 또 괜찮네. 이 뭐야 이거?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런 위치에서 시장을 올려주는 애들은 대형주라니까요. 시작은 대형주가 하는 거고요. 대형주가 시작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 테마주들이든 뭐 재료주들이든 중소형주든 다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희망이 있어요. 뭐 주가가 마이너스 40%면 어때? 그냥 상한가 뭐 두세 번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에 있는 곳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싶어 했던 바닥일 거란 얘기죠. 와우 저 때 왜 내가 주식을 안 샀을까? 근데 지금은 무섭잖아. 마음이 무섭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돈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70%짜리도요 수익률 100%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이 옵니다. 그게 돈의 힘이에요. 지금은 돈이 없어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대요? 채권으로. 근데 아이러니한 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 외국인들은 채권에서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 가는 개인 투자자들 거를 그냥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야 채권 사고 싶다고? 가져. 대신 너 주식 나 줘. 해가지고 지가 갖고 가는 중이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네? 이거 지금 채권을 왜 가냐고. 채권을 뭐 하려고요? 돈 벌고 싶어서? 자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요. 수익률과 가격이 반대로 움직여요. 수익률은 채권 금리예요.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몇 프로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채권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껏해야 0.5%씩 두세 번 인상하면 이제 인상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정도 라인에서 횡보는 지속되겠지만 유지는 계속 되겠지만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뛴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채권으로 가고 있어.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5% 정도 한 8, 9%, 10% 정도 준다 그러면은 예금도 좀 해볼만 하지. 그리고 5%대 예금도 괜찮아요. 근데 뭐 적금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적금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네. 적금은요. 아시죠? 그냥 내가 지금 뭐 돈이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냥 원금 그대로 해서 돈을 모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적금으로 뭐 이자를 받아 먹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5% 봐. 5%. 5% 이자를 적금으로 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받아요? 2%도 못 받아요. 네? 실제 여러분들이 1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5% 이자로 는다고 생각해봐. 얼마 받을 것 같아요? 500만원 나올 것 같지? 세금 떼도 400만원 받겠지? 1000만원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네, 한 1억 집어넣으시면은 한 180에서 2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적금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배당 주는 거. 그냥 올해 삼성전자가 아마 저거 할 거예요. 특별 배당을 결정을 해줄 겁니다. 차라리 이건 사, 그냥. 네. 차라리 그냥 사세요. 그게 나아. 네. 근데 이거보다 배당 더 큰 애들 많잖아요. 한 4%, 5%.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7, 8%, 뭐 10%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잘 해먹고 또 괜찮았지.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잘 해먹고 네, 잘 가고 있죠. 배당 이거 배당락 금방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배당 몇 프로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7, 8% 나오겠네요. 그죠? 이만큼 떨어졌으면 다 회복됐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나 배당 받기 싫어. 그런 분들은 배당락 나오거나 주가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고. 그게 뭐요? 금융주 섹터 매수할 때잖아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를 거 없어. 네. 뭐 다 거의 다 회복했죠.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은 배당락이 크지만 회복이 빨라지고 대응 전략이 달라요. 그리고 배당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신한지주 뭐 이런 거는 뭐 난리야. 아시죠? 신고가예요, 신고가. 배당락은 이만큼인데 뭐 이렇게 올라오고. 네. 금융섹터는 어떻게 해요? 예금금리 내린다. 대출금리 내린다. 대출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 예금금리 내려가요. 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도 내려갑니다. 얘는 우리나라 은행은요, 돈을 잃을 일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더 빨리 올리니까 더 좋고요. 뭐 예금금리 대출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면 예금금리 먼저 내리잖아요. 금융은 상반기 이후까지 계속 보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주고 있잖아. 그 배당 조금 더 받아드세요. 네, 이런 것들 다 분기 배당 주잖아요. 이번 연도의 배당 성향을 금융주가 더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은 더 들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뭐 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더 살 걱정하지. 아유, 더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 걱정하지. 누가 뭐, 네? KB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그냥 그런 거 걱정하는 거지. 누가 이거 뭐 망할까봐 걱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자, 수익이 나고 있는 거 지금 플러스로 넘어가서 수익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30%짜리가 20%대로 들어오고요. 20%짜리가 10%대로 들어가고 10%짜리가 한 자릿수로 바뀌고 한 자릿수짜리가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3000포인트는 가져야 되겠지, 그죠? 뭔가 좀 괜찮으려면. 네. 근데 한 20% 정도 뭐 아니면 10몇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은 2700만 넘어가도 한 자릿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0포인트만 가도 여러분들은 수익권 넘어가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3000포인트만 가면 여러분들은 네, 손실 난 부분들 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가 보너스로 그대로 남는다고요.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수익 나겠죠.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수익권 들어가 있거나 넘어갔거나 그런 분들 계시겠지. 밑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똑같은 거예요. 네. 저점권에서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은 또 이제 막 장 올라가니까 또 막 사라 어쩌라 막 그렇게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거 보고서 또 뭐 그냥 뭐 추격 매수하고 그러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네. 하던 대로 3000포인트랑 지금 멀리 있어서 좋은 겁니다. 구자섭님 3000포인트랑 멀리 있어서요. 왜? 그만큼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잖아. 시장이 앞으로 25% 더 올라가야 된다는, 20% 넘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 이 정도면 내가 내 계좌가 최소한 30%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엄청난 기회. 지금 당장 30%가 3000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안 뛰어요. 여기가 3000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좌가 더 많이 뛰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등해봐요. 잘 가야 본전이지. 3000포인트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이것도요, 바닥에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온 게 없잖아요. 올라온 게 없는데 계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한 자릿수 들어왔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시장은 이제 기로에 서 있죠. 내일도 올라가서 더 때리고 나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 들어왔다가 나갈 것인지 이거는 아직 몰라. 그럼 뭐 당장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몰라요. 내일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일 조정이 들어오면은 또 아유 나는 못 샀는데 주가 올라가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조정 들어온다고 또 한탄한단 말이지. 싸게 들어왔으니까 사세요 그러면 아유 그냥 떨어지는데 왜 사, 또 이러고 있다고. 주식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사세요. 편할 때 편하게. 급등하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급락하는 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들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막 넘어가서 지지되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좋잖아요. 자, 이 박스는 매집이 충분히 끝났다 생각될 때 끝날 거예요. 근데 지금 매집이 충분히 끝났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사긴 샀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거의 비슷하게 사긴 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구간들 잘 살아남았으면 수급 믿고 가세요. 흐름 믿고 가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셨던 환율도 다 떨어졌어요. 네, 금값 계속 올라. 금 계속 올라. 금 봐. 벌써 내가 그때 여기한 게 여기였는데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저점 대비는 와 이거 지금 엄청 올랐어. 금이. 환율도요. 1230원.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 네.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아갈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여러분들 모아갑니까? 안 모아가지? 내가 다 알아서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종목 모아가세요 했는데 1년 후에 보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예전에 SK 이노베이션 이거 설명드렸었죠. 얘기해드렸죠. 이노베이션 이거를 그때 하나 대투에서 VVIP들을 모시고서 2014년도 2015년도에 내가 여기 여의도에서 잊어먹지도 않아. 여의도 그 금융투자협회인가 거기서 내가 강연을 했어요. VVIP를 모시고서 자, 이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뵙죠. 이게 그때가 1월 31일이었어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1월 말이었어요. 강의했을 때가.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영등포에서 다시 강연을 똑같은 분들을 모시고서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이거 아직 들고 계시는 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요, 1년 후에 그 종목을 그냥 모아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 생각해요.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강제로. 그래서 지금 뭐 모아갈 종목 뭐 하나 주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차피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VVIP 그 사람들은 자산이 최소 10억 이상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투자금만. 그런 사람들도 주식을 안 사더라고. 그러니까 월급 종목 잘 참고하시고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종목 다 보여요. 종목 다 보이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물리는 건데, 그죠? 물려서 그냥 강제로 들고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그렇게 가시고요. 자, 시간이 오래됐어. 벌써 1시간 넘었어요. 네, 언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누가 시간 이렇게 시계를 빨리 돌려놓은 거야? 1시간 너무 짧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에잉,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볍게 하자고요. 내일 주말장이니까 약간 변수 있을 수 있어요. 변동성은 항상 주의하시고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가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은 거니까 그대로 즐기시고요. 주식은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주식은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올라가기만 해도 좋은 게 주식이니까 막 못 사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다 살 기회 있어요. 네, 아직 바닥이잖아요. 아직 바닥이에요. 아, 2700에서 사면 어때? 누가 뭐라고 하나?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때 되면 또 살 종목, 그때 가면 또 생겨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더 회복되고 더 많이 좋아지는 거. 네, 그것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살 주식은 많아요. 돈이 없지 주식이 없습니까? 그죠? 돈이 없지 주식이 없어? 그러니까 네, 지금은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아직 여러분들 이제 막 산소호흡기 뛴 것 같아. 재활 훈련도 해야 되고요. 아직도 항생제 주사 더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 지금 뭐지? 저거 뭐야? 이벤트 뭐 어게인 이벤트냐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실 분들은 이거 한번 설명하고 끝내야 되겠다. 뭐야 그거? 설 앵콜 이벤트인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2월달에 특강이 있습니다. 2월달에 특강이 있는데 2월달 특강 기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특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처음에 할 때는 뭐예요? 뭐 그냥 특강만 듣겠다 그러면은 가격은 싸잖아요. 근데 난 여기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보통 139만원인가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쌉니다. 2개월에 지금 8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싸요. 그러니까 나는 특강도 듣고 연장도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최근 한 1년여 정도 범위 안에 했었던 이벤트 중에 가장 가격이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강도 해야 되겠다, 뭐 연장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러신 분들은 요거 안에 특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강 들으실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31일까지니까요. 다음 주까지 뭐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앵콜이 나왔다고 하더니 진짜 앵콜 나왔더라고. 문 열고 들어왔네 토끼가. 토끼가 왜 이렇게 근데 건방지게 생겼냐 얼굴이.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앵콜이라니까요. 앵콜이래요. 뭐 반응이 좋은가 봐요. 네. 뭐 앵콜은 보통 요청이 많아야 되잖아요. 요청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많이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특강만 들으실 분들은 2월달에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금 들어 놓으세요. 네, 하루에 1,000원씩 아니지 1,000원은 좀 비싼데 한 2,000원 정도씩 들으시면은 아마 특강 기간에 맞춰서 등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무튼 네, 주말장이니까 항상 조심하시는 거 아시죠? 상승 이후에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잘 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자고요. 더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버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